부동산 관련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는 제보를 받으셨습니다. 네, 아주 최근에 네. 들어온 제보인데 최측근.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실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최측근이라는 분이 여러 정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 전 시의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최측근이라는 분. 네, 그러면서 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다든지 지금 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추가 제보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철저히 더블 체크해서 그분이 과연 그분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음성을 변조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허위 조작 사실을 얘기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서 녹취록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내용은 좀 약간 우리가 편집하긴 했지만 한 1시간 30분 분량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네네. 했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듯이 경찰 조사까지 받고 온 제가 허위 사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측근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시점이 언젠가요, 의원님? 한 3, 4일 전인 것 같아요. 며칠 안 된 겁니다. 며칠 안 된 내용이고 네. 김경시 의원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진정호 의원실을 통해서 단독으로 제보를 했고 그것을 처음으로 저희 입국열차를 통해서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시간 반 정도 분량의 내용 가운데에서 충분히 어떤 이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이권 개입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럼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모두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무척 고민하다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하고 또 그 남동생은 건축가도 아닌데 걔가 일을 안 하고 있고 또 대학교 교수를 뭐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갈 때마다 대학교 교수들이 되니까. 그래서 걔가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건축 사업을 사장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건축회사에. 그렇죠. 건축 하는 그래서 얘가 둘째 아들이 건축을 했잖아요. 이제 알잖아 어떻게 한다는 거를. 큰 회사에 다녔어요. 그가 하면서 저는 대학교 교수니까 그 다른 동생이 좀 별로 돈도 벌지 않고 그러니까 걔를 건축 사업 사장으로 했죠. 그래갖고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그걸 해왔죠. 다 어떻게 하고 문은 유리창은 더 좋은 걸로 쓰고 벽은 두껍게 하고 더우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을 얘기를 해서 거기 발표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됐대요. 그게 제일 그리고 그 아파트도 지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하고 그 애들은 거기서 숨어서 살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원님 살고 몰래 살면서 그렇게 해서 전화가 오니까 통과가 잘 됐어요 누나.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우리는 몇십억의 부자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 어쨌든 경복궁 위에 뒤에 큰 방을 얻어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 예산
이런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가 정책을 하면서 예산을 하니까 어디로 나가는 걸 대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이었고 도시건축공원위원회 회원으로 있었잖아요. 건축을 하니까 동생이 건축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들이 다 준 걸 그리고 떠서 내서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게 다 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쵸. 저 입찰에 참여했던 거죠. 예.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동생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길에서 보면은 인사도 안 해요. 지나가요.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 네네. 그런 식으로 사더라고요. 근데 동생 같은 게 아니라 그거를 동생한테 줘서 지었다니까 몰래. 지가 그런 데 있으면 동생한테 주면 안 되죠. 그걸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그 건설사를 하시는 거죠. 건설회사를. 그렇죠. 건설 사업을 하고 네. 대학교 교수가 됐더라고. 근데 지금 건축가 대학 나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교수. 거기서 만나가지고 일요일마다 동생들하고 그 플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얘가 그때 내가 알기로는요. 도시계획공원 회원의원인가 아니면 또 여기 써졌잖아요.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인가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뺀다는 걸 알잖아요. 국가에서 나온다. 이게 70%인가 80%인가를 국가에서 대줘요. 처음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대주면 그걸 씻어서 끝이 나면은 그 나머지를 네,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너무 버퍼가 많고 음성 파일이 고르지 못해서 조금 알아듣기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처음에 제보자가 연락이 왔을 때에는 자신의 신분도 모두 다 공개를 했고 그렇죠. 심지어 입국열차에 실시간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얘기하신 상황에서 오늘 직전에 이런 뭐 입장이 두려우신지 그런 걸 바꾼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를 드리면 자, 김경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정책하고 예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또 이 조카라든지 동생들에게 관련 일을 몰아줬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또 이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 도시건축공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동생이 건축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건축 관련 일들을 가족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한 후에 제보 파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공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분이 최측근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는 우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전 시장님 도시계획 위원장,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거는 도대체 어떤 직책을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원래 그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이제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보통 지자체에 보면은 위원회가 한 20개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역할이 없고 가장 핵심되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제일 많은 형질 변경이라든가 용도지역을 바꾼다거나 또 건축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도록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이권과 연관되는 가장 큰 위원회가 바로 도시계획위원회거든요. 과거에는 이 도시계획위원장을 부단체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거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법에서 내용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건축 토목 관련 교수뿐만이 아니라 일반 실제로 사업하는 분들이 그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려고
굉장한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3년 임기인데 한 번 연임이 될 수가 있어요. 한 6년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엄청난 로비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게 도시계획선이 일이 지나가면 나는 망한다, 흥한다, 뭐 별의별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권한이 커요. 네. 또 여기 결정되는 내용들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예. 시청이나 군청이나 이런 구청에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시장이나 부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권한을 다 주냐 해도 네. 이 법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네, 네. 완전히 법이 바뀌었어요. 모법이. 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했다면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서 모든 이권에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위원회 성격 자체가 네. 이권과 연관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는 이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김기영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장을 했는지 네. 관련 위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녹취된 대로 그렇게 있다고 뭐 했으니까 동생인가 네. 누가 뭐 건축가도 있고 건축사도 네. 있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녹취된 걸 좀 풀어가지고 나오면 네. 제가 좀 검토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네. 김경시 의원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이었어요. 네. 근데 동생이 네. 건설 관련한 학과의 교수인가 봐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이 있는데 네. 이 건설 설계 교수인 동생에게 일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으니 네. 녹취 내용에? 예, 저는 다 들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녹취를 저희가 딕테이션에서 푸는 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건설 교수가 줄 수 없으니 또 다른 동생에게 건설 회사를 설립하도록 시켜서 서울시에서 건설 관련된 입찰을 김경이 아무래도 입찰 요건을 잘 아니까 입찰 요건을 맞춰줬겠죠. 맞춰주거나 네. 혹은 미리 알려줘서 그렇죠. 네. 김경의 이 제보에 따르면 네.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입찰을 몰아줄 수 있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 네, 이 경찰 측에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경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김경 측근 동생들까지도 계좌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김경 정도의 아이디어라면 생각이라면 분명히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권을 개입시켰을 거고 나는 아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면 분명히 계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지금 잘 안 들렸지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 발주 사업 당시에 이 남동생이 발주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건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찰이 됐을 때 그게 어떤 조건으로 됐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찰이라는 게 수의계획에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특허 기술이라든가 그 업체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런 특허는 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 조건 자체를 특정인에게 맞게 입찰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금방 확인할 그 정보를 주니까. 네, 만약에 맞아요. 그 부분이 연관된 분이 됐다 그러면은 네. 됐을 때 조건을 벌써 살펴보면은 바로 나오죠. 토목지 구급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조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조사가 아닌데 이걸 진종 의원께서 제보자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조사해야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에다가 그걸 보내면은 행정 공개정보 청구를 하면 금방 나옵니다. 열흘 이내로 나오거든요. 네. 또 다른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전에 미국으로 갈 시간까지 벌어졌던 선례를 남기지 말고 이 서울시 건설 관련 입찰에 대해서 가족에게 몰아주기를 했을 것 같은 정황이 포착이 됐고 실제로 저희가 제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최측근이라는 분이 함께 공유되지 않아서 제보를 한 게 아닌가. 아니 얼마나 최측근인가요?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죠? 녹취록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본인의 포지션을 얘기하십니다. 누구라고요? 네. 어느 정도나 가까운? 상상 외에 가깝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공개되는 게 무척 두려울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홧김에 할 수도 있었겠다만 또 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으니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아, 네. 여기서 좀 힌트를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몇 년 전쯤일까요? 그 정확한 저도 녹취록 내용이 워낙 길다 보니까 다 들어보지 못했는데 시장 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 그때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 거는 자료가 너무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증거 인멸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 당시 입찰했던 가격하고 조건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입찰 업체 확인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 도시계획위원회 체계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지점들이 여러 군데 있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의외로 쉽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입찰이 됐다는 그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제가 볼 때 별로 그 의혹 해결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그렇죠. 제보 그 내용으로는요. 범죄죠. 또 범죄거든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에서 빨리 조사를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저 또한 뭐 공개 정보를 청구해서 해서 이거를 받아내면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있고 앞서 뇌물도 만약에 있고. 이걸로 인해서 입찰을 받았을 경우에 약간 당연히 뇌물이죠. 돈을 받았다면. 뇌물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선우 관련 그리고 이제 입찰 방해죄라는 죄도 있고 죄는 죄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많아요. 업무 방해죄, 뭐 입찰 방해죄 별게 다 있어요. 그렇네요. 아마도 오늘 저희가 이 의혹을 터뜨리고 난 이후에 또 111 제보 김경 시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그리고 또 뭐 그 언론에 오늘 언론 보니까 내일 그 김경을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만약에 보신다면 이 부분도 조사 내용에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말씀하신 분을 경찰 불러다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소환하겠죠. 핵심이,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보통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매우 가까운 측근 아니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위원장으로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가족에게 수의 계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의 계약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입찰을 받을 수 있게 이거는 만들어준 정황이 딱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는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자, 관련 내용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또 영상 클립으로 올려드릴 텐데요. 내용이 고르지 못해서 자막으로 또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입국열차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또 바뀌었잖아요.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강상면 임야를 법원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완전 맹지라고 들었는데 전혀 거론이 안 되던 그런 땅을 경매가 했고 입찰을 받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알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왜 그거를 경매를 받아요? 아무 쓸모없는 땅을. 그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사전 정보를 가지고 선추매를 해서 이득을 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오늘 제보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충분히 이런 관련 토지 취득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경매에 참여했고 이것으로 또 수익을 거둬서 시세 차익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처음 나온 그 토지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시간을 한번 보시면 그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그때부터 지금 벌써 꽤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몇 년이 흐른 시점인데 그 전에 했다라는 거는 과연 그 전부터 도대체 어떤 누구와 이렇게 유착이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일반인은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정보를 줬다는 겁니다. 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직무상 취득한 내용은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경기도 쪽 일 아니에요. 경기도 양평이라면서요. 서울시 의원이군요. 근데 뭐 이제 왜냐면 이제 서울시 연관된 것 같으면은 연결고리가 나올 텐데 뭐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산 시점하고 그 내용을 좀 더
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생각에는. 이 주원님께서 우리 동네입니다. 네. 우리 집 뒤입니다. 맹지 맞아요. 양평 그 해당 동네가요. 맹지를 샀다는 거는 뭘 알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건데 그러니까 맹지를 굳이 경매로 그냥 사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댓글에서도 부동산 투기에서 매관 매직을 하냐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 김경시의원에 대한 추가 제보들이 더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 이거 좀 보고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의회는 당연한 거고 서울관광재단, 서울경제진흥원, 이제 김경시 의원이 예산을 주고 개인을 사익화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제보를 통해서 자료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이 사실을 이무 제보 받아서 파악 중에 있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된다라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제보들이 더 많군요. 서울경제진흥원은 주로 이제 IT 업체나 스타트업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 테스트베드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손을 뻗쳤다는 거는 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김경 혼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김경에 대한 추가 제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김경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있을 당시 동생은 건설 관련한 학과의 교수이고 또 다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건설사 사장을 시키게 해서 그러니까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사장이 된 뒤에 서울시에서 건설 관련 입찰을 김경이 관련 요건을 알려줘서 가족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했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요 구체적으로 이런 증언을 해요. 김경이 밤새 서류를 써서 이 동생에게 줬다. 동생이 그걸 밤새도록 또 외워서 발표를 했다라고 아주 상세히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유리창, 벽 두께 등 구체적인 설계와 자재 내용까지 김경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아마 클리어하게 안 들려서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십억 부자야. 몇십억 부자야. 라고 자화자찬을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 내용이 방금 녹취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본인들이 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미 좀 계획을 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공모해서 가족에게 몰아줘야겠다라고. 그렇죠. 네. 했다는 저희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전해주신 진종호 의원님 그리고 진종호 의원께서는 잠시 뒤에 손주아 의원께서 나오시니까 이 자리에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귀한 의견 전해주신 이인재 전 파주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격만 받고 갑니다. 오늘 저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네. 진 의원님이 보니까 요즘 열일 하고 계시죠, 열일. 유일하게 제 역할 하시는 분 의원 같아요. 좀 다른 분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좀 제발 국민의힘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정책을 내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저 외에 다른 의원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요, 이제 손주아 의원께서 들어오시고 그러면 저희 지금 계속 방송은 나가고 있고. 쉬는 시간도 안 줘요? 네. 시간입니다. 오늘 3시간 조사 받고 왔어요. 그렇죠. 3시간 지금 근데 온에어로 되고 있어서요. 진짜로? 많이 조심해야겠네. 네. 근데 3시간 잠시 지금 시간이 있고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3시간 조사 받는 게 보통 그 정도 하나요? 아니면 유난히 길었나요? 짧은 거였대요. 짧은 거. 고발인 조사가 3시간이면 짧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곳에 처음 가봤고 약간 숨 막히더라고요. 숨 막히고 정말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조사실이
상당히 낯설더라고요. 낯설고 좀 공포나 압박감도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약간 고발인일지라도 내가 고발인인데 내가